안녕하세요. 실적 체크 중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안 하고 좀 쉬었는데 귀찮아서 좀 그러기도 했고요. 초심을 좀 잃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방송을 안 하고 그냥 뭐 방치를 해뒀는데도 구독자가 생기더라고요. 예,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보답하는 차원에서, 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아,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옆에 TV를 켜놔가지고 소리를 조금 줄였어요. 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의 그 분들이 좀 뭐 공통적인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가치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폐 가치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국내의 지폐나 주화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주화나 뭐 지폐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어렵죠. 뭐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 가치를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 그거를 보관을 해야 될지 그냥 갖다 아니면 그냥 뭐 냅다 버려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외국 지폐 주화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조금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예, 일단은 미국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전에 미국 주화 같은 경우는 몇 번 했었어요. 모건 달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네디 하프 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라 그러죠? 쿼터? 예, 쿼터라든지 뭐 1센트짜리 그런 것들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예, 별 의미가 없고, 아마 지금도 사용하겠죠.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에 있을 때, 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중전화 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 1센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다들 그 집에 무슨 안 쓰는 병 있잖아요. 그런 병 속에다가 넣어놓고 가끔 가다가 이제 생각나면은 이제 슈퍼 갈 때, 예, 그때 그냥 다는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잔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쓰임은 없었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집을 할 만한 그런 주화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쿼터라든지 뭐 1센트짜리 그 동전이라든지 뭐 그 외의 것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수집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 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 거를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간혹 뭐 이렇게 특이하게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 거를 또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짐바브웨 그 100조 달러 외에는 지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어, 베네수엘라, 예, 좀 요즘 힘들죠. 예, 힘든 나라 거라서 제가 예, 좀 보, 보탬이 되고자 삶의 보탬이 예,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 벨라루스 어, 지폐 좀 구입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화폐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수집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먼저 이거는 이제 여기 그 써져 있는데 아이젠하워 달러라 그래가지고요. 전면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두상이 예, 양각으로 인쇄가 돼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예, 그 종이 있고 이게 달인가요? 지구인가요? 아마도 달이겠죠. 예. 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에 저도 이 주화를 수집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이제 그 아이젠하워 달러 같은 경우 조금 수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예, 가치는 별로 없어요. 10,000원도 안 해요.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그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하는 그 것들이 있거든요. 가격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인 거래가라기보다도 그냥 그 제가 알고 있는 가격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딱 그 가격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 없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피스 달러라는 건데 아마도 이제 그 평화라는 의미의 그 피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주화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피스 달러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나마 조금 그나마 조금 수집을 하는 그런 달러인데 피스 달러하고 아까 좀 이전에 보셨던 그 아이젠하워 달러 있죠? 그거 하고 그나마 그냥 좀 저렴하게 많이 모으시는 것 같고요. 앞면은 모르겠고 뒷면에는 이렇게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아마 이게 은하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성의가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굳이 뭐 이거를 내가 굳이 왜 수집을 하고 이걸 모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에 뭐 거의 쳐다보지 관심이 없던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메리칸 이글 실버라 그러나요? 아메리칸 실버 이글이라 그러나요? 예. 하여튼 요게 이제 1온스짜리 은화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매년 푸르푸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또 수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좀 전에 보셨던 아이젠하워나 피스달러나 뭐 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은이 1온스짜리거든요. 1온스면은 한 3돈 좀 넘나 그럴 거예요. 4돈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조금 수집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거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거를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만 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는 그런 달러이고요. 요거는 그냥 매년 기념주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백악관에서 1차로 처음 만든 메달이거든요. 요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보세요. 테두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금액이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라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화가 아니고 메달입니다. 그러니까 주화하고 메달하고의 차이는 아무래도 금액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메달은 실질적으로 그냥 기념 메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제 기념이라는 거는 뭐 그냥 나라의 우리나라의 뭐 기념 메달이고, 우리나라의 뭐 기념 뭐뭐뭐고, 뭐 한국은행 뭐 70주년 기념이라든지, 뭐 6.25 전쟁 뭐 몇 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념 메달을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을 뿐더러, 외국에서도 그렇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 나라의 기념 메달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치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가치가 나가지는 않고요. 옛날에 메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도 메달 수집은 잘 안 해봐가지고 옛날에 메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근대 시대에 나온 메달 중에서는 뭐 처음에 발행할 당시의 금액에 비해서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 이하 정도의 가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뭐 만원 단위입니다. 10만원 이하, 만원 단위라고 하면은 그냥 10만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면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다임 은화입니다. 이 다임 은화 같은 경우는, 이 다임이 1달러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10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은화예요. 은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은이 조금 들어가 있는 주화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가격이 조금 나가고요. 현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중세도 아니고 그냥 근대 시대에 은으로 만든 주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수요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게 가격이 은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화로서의 조금의 가치가 더 있는 것 뿐이지, 크게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주화였고요. 주화 같은 경우는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올림픽 84년에 올림픽 기념 달러거든요. 이 올림픽이 84년도 LA 올림픽 이제 뭐 기념해가지고 나온 그런 은화인데, 이 은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은화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변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완벽한 그런 은화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변색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완집이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당 또 이렇게 각기 포장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그냥 개별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세트로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별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뭐 LA 올림픽의 기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84년에 LA에서 올림픽을 했다는 것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거를 뭐하러 그러면 수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 거는 잘 수집이 안 되는데, 그나마 미국 거는 조금 수집을 하는 편이고요. 은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은하를 수집을 합니다. 메이플이라는 그런 은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캥거루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그 포나인이라 그러나요? 포나인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 은하를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 은이 그 100%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99.9예요. 은의 그 함량이 99.9로 나오거든요. 근데 포나인이라 그래가지고 99.99로 나오는 은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게 99.99가 참 몇 군데 없어요. 그 99.99로 나오는 은하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 그게 그 99.99로 나온다고 해요. 요거는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손이 빠르지 못해서 잘 안되네요. 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2020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 주화거든요. 예, 기념 주화예요. 이거는 메달이 아니고 여기 5만원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 5만원이라고 써져 있죠. 예, 요 주화도 그 재질을 보시면은 은인데 99.9로 나와 있어요. 상태는 푸르프고요. 예, 은인데 그 99.9로 나와 있죠. 근데 그 캐나다의 그 웨이플이라는 은하가 있는데 그게 99.99로 아마 은하가 발행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예, 거기까지만 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보여드릴 게 이번에는 이제 그 지폐입니다. 예, 미국의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100달러 지폐고요. 요것도 이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1달러 지폐고요. 네. 요것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2달러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 달러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달러들을 특히 이 2달러가 행운의 달러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만원에도 팔고 막 뭐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놓고 그냥 2만원에도 팔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얼마든지 1달러, 2달러 이거 새거 은행 가서 그 환전할 수 있거든요. 외국 나가기 전에 뭐 얼마 정도 금액선에서 환전을 하면은 환전을 해줘요. 근데 그 다 새 돈이에요. 예, 쓰던 돈 주지 않아요. 거의 새 돈으로 그냥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2달러라고 해도 뭐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든지 아니면 희귀하다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텐데 뭐 그냥 2달러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크게 뭐 더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2달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영화 배우 중에 그레이스
켈리가 그 영화상에서 이 2달러를 선물로 받고 나서 모나코의 그 왕비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행운의 달러로 그 인식이 돼 왔는데 요즘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예, 잘 안 얘기 안 하죠. 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나코의 그 에서 그 그레이스 켈리가 의문사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이게 약간 좀 그 의문스러운 그런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안 쳐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옛날 1달러입니다. 옛날 1달러. 예, $1라고 보이시죠? 예, 옛날 1달러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예, 요거는 조금 틀립니다. 5달러. 예, 5달러인데 요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레드실이라고 그러는데 뭐 약간의 구분을 두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다 이게 그 실이 그 푸른색이고 요 근래에 나오는 건 이게 녹색으로 나오는데 그 레드실이라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제 구분을 좀 두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고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구분만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지폐에다가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폐를 지금 한번 꺼내서 있는 지폐가 있으시면은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나라 지폐 그냥 뭐 아무거나 한번 보셔도 되고 그런데 자 보면은 기호가 2개 있죠. 앞에 앞에 기호가 2개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있고 또 이렇게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AA 그 다음에 숫자 A 그냥 AAA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 그래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게. 이게 보시면은 DD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L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호 2개에다가 뒤에 숫자 있고 그런데 이 동그라미를 치워 놓은 거는 뭐냐면 요 뒤에 그 별이 있죠. 요 지폐는 요렇게 별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스타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요것도 보시면 별이 있어요. 별. 이렇게 별이 있기 때문에 스타노트라고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지폐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뭐 내가 전문가라든지 뭐 그런 분들 아니면 초반에 그냥 처음에 한번 수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1달러, 2달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은행 가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외에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별 표시가 있는 지폐들이 있죠. 이렇게 요것도 별이 있죠. 요것도 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노트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보충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가지고 보충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충권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지폐를 이렇게 제작을 할 때 검수를 하는데 이게 불량이 나올 수 있어요. 지폐가. 그럼 불량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그걸 뺍니다. 근데 지폐가 한 장 한 장
그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 지금 나오는 1,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45장씩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장만 잘못 인쇄된 게 45장에 그 한 장이 있다. 근데 그 한 장만 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45장을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제작하려고 했던 만큼의 금액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제작을 하는 걸 가지고 보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금액이 그 에러가 난 거, 잘못 인쇄된 것들을 빼버리고 보충해서 금액을 보충해서 넣어놨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보충권 말고는 사실상 그 외국 미국의 지폐 같은 경우도 따로 모으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가에 거래되는 그런 지폐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모으거나 처음에 이제 수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충권을 먼저 아마 수집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권이라 스타노트라고 하면은 보충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보충권이라는 게 그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보충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충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충권은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충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LA9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예, LA9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보충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지폐를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이제부터는 한번 보세요. LA9라는 지폐가 있는지. 그게 우리나라의 보충권이거든요. 근데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이 보충권은 기존 그 현행권의 그 액면가보다 조금 더 쳐져요. 큰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보충권도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 LA9로 시작하는 그 번호 같은 경우는 보충권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의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 그 의문을 좀 가질 만한 게 하나 있기는 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알파벳을 쓰지 않았어요. 기호를 가나다라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가나다라를 그 썼을 때는 어떻게 보충권을 구분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차가가로 돼 있죠. 이게 차로서 차가가인데 구로 시작하는 거. 예. 차가가이면서 구로 시작하는 이 그 지폐는 보충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하여튼 이 스타노트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주화나 지폐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뭐 크게 수집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이걸 좀 시간을 두고 뭐 1편, 2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것도 그렇고 일본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뭐 세계 각 여러 나라의 지폐들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PL 숫자 다음에 기호가 있어야 되는데 별이 있는 거는 그 보충권이라 그랬죠. 다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이 이렇게 뒷면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요 100달러, 새로 나온 100달러입니다. 요거 2달러, 예, 요렇게 뒷면에 별이 있죠. 예, 요거는 00033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번호예요. 예, 빠른 번호이기 때문에 가치를 또 더 높게 요거는 부여받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숫자가 빠른 거는. 예, 그리고 예, 요것도 1달러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에 기호 숫자 끝나고 맨 끝에 오른쪽에 이렇게 그 별 표시가 있는데 요건 또 틀립니다. 별 표시를 먼저 하고 숫자를 썼어요. 그쵸?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거꾸로 돼 있어요. 숫자 전에 별을 먼저 쓰고 숫자 기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미국 집회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보안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회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선까지만 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1963년도예요. 예, 여기 연도가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 1달러 같은 경우는 1957년도고요. 1957년도면은 60년도, 40, 50, 60, 한 60년이 넘은, 60 몇 년이 된 그런 지폐인데 굉장히 좀 낡았죠. 예, 굉장히 좀 낡았고 오래된 지폐다 보니까 비쌀 것 같잖아요. 생각하기에. 예, 별로 안 비쌉니다. 예. 글쎄요, 이거 뭐 저라면은 10,000원에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예, 그냥 별로,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떠나서라도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아서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폐는 이렇게 그 훼손이 많이 되거나 보관이 잘 안 된 지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수집하실 때는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관 상태하고 훼손 정도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도 그 다음에 이 숫자 그 다음에 이 보충권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까지만 보셔도 우리나라 지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살펴보죠. 저도 한국은행 가끔 가면은 역삼동에 있는 한국은행 가가지고 동전이랑 지폐랑 바꾸는데 번호 이런 것들 꼭 확인하거든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별 가치를 못 받아요. 좀 오래되고 귀한 지폐다 할지언정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보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나마 이 5달러짜리는 조금 낫기는 하죠. 요 모서리도 조금 훼손이 좀 덜 됐고 구김도 있기는 하지만 사용했던 흔적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요 시기 때는 요렇게 왼쪽에다가 별을 붙였는데 왜 요즘에 나오는 지폐들은 오른쪽 끝에다가 별을 붙이는 데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한 번에 다 외국 지폐에 대해서는 해드리질 못할 것 같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2편이든 3편이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해드릴 때까지 일단은 요 외국 지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었네요. 그래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